여러분 안녕하세요. 연금연구소 센터장 김경호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가올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노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제까지나 마음먹은 대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노후에 대비해서 연금이라는 게 존재하는 것이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어떻게 보면 강압적으로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민연금, 조금 더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공적연금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개혁 움직임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연금 운용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낼 사람은 줄어드는데 받아야 할 사람은 계속해서 늘어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세금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다다랐기 때문이죠. 지금 연금 개혁의 대표적인 나라가 바로 프랑스가 있습니다. 프랑스는 마크론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정말 강력하게 연금 개혁을 강행하면서 아름답기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가 불바다로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제가 시청각 자료를 준비해봤는데요. 보이시나요? 우리가 여행지 또는 TV에서 봤던 낭만의 도시 파리라고는 상상하기 힘든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프랑스 연금 개혁에 반대하는 프랑스 시민들 100만 명이 시위하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걱정과 많은 생각이 들었는데요. 왜냐?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연금 개혁이 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도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연금 개혁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도 짚어보면서, 우선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이 강행하고 있는 연금 개혁으로 인해서 프랑스 시민들이 왜 이렇게 화가 났는지, 아름답기로 유명한 프랑스 파리가 왜 불바다가 되었는지 프랑스 연금 개혁의 핵심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롱 정부의 연금 개혁안은 딱 두 가지가 핵심입니다. 첫 번째로 2030년까지 정년을 62세에서 64세로 2년 연장하고, 두 번째로 2027년까지 연금을 100% 받기 위해서 일하는 기간을 42년에서 43년으로 1년 더 늘리기 위한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더 오래 일하고 덜 받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 프랑스 시민들이 거리로 100만여 명이 몰려 나오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상상해 보셨을까요? 내가 만약 정년이 머지않은 나이, 은퇴가 다가오는 50대 후반의 직장인이라면 이제 조금만 더 일을 하면 드디어 기다리고 고대하던 정년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했는데, 응 아니야 미안한데 2년 더 일해야 돼 라고 한다면, 이제 좀 쉬면서 골프도 좀 치고 여가 생활도 좀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1년도 아니고 2년을 더 강압적으로 일을 해야 한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기분은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그분들에게는 62세부터 64세가 은퇴 후 가장 젊은 나이이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다른 것을 누릴 수 있고 누리려고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사라져 버렸다는 기분이 들겠죠. 그리고 젊은 직장인들 20, 30대에게는 이러한 개혁안이 본인들에게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평등과 싸우려고 거리에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시위가 가격해지면서 곳곳에서 무력 충돌도 발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이 800명 이상이 체포당하고 경찰봉을 휘두르고 최루카스까지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심각해 보이죠? 오늘이 6월 20일인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프랑스 순방 이틀차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취임 2년 차에 들어선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교육연금이라는 3대 개혁안을 핵심으로 내걸고 있는 와중에 인기보다는 개혁을 선택한 마크롱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이 어떻게 끝날지 참 궁금해집니다. 뭐 어찌됐든 프랑스처럼 연금 개혁으로 인한 일들이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기를, 미래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이러한 와중에서도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TV 연설에 나와 당연히 놀리는 건 아니겠지만 강력한 연금 개혁 의지를 보여주었는데요. 요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과거와 비교해보면 연간 퇴직자가 2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연금을 지급한다는 게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네, 당연합니다. 충분히 일리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참 프랑스 시민 입장을 생각해보자면 열이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는 노릇이겠죠. 여하튼 이러한 프랑스 마크론 대통령은 미래를 위해 강행할 의지를 또 한 번 강력히 보여주면서 마크론 대통령의 지지율은 부정 67%로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결단, 참 용기 있는 대통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프랑스 국민이라면 뚜껑이 열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하튼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는 원인은 뭐다? 중요한 건 뭐다? 돈 때문입니다. 연금 재정에 대한 적자가 너무나도 막대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국가에서 돈을 무제한으로 찍어낼 수도 없는 노릇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구멍이 날 것이고 감당할 수 없게 될 것이 너무나도 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과연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알고 계신가요? 왜 작년에 대선을 치르면서 안철수 후보가 연금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던 것이 저는 생각이 나는데요. 그때 모든 후보들이 연금개혁에 대한 동의를 구두상이긴 하지만 전부 동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연금 잔고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 꼴찌라는 것은 알고 계신가요? 무려 0.78명으로 꼴찌 중에서도 꼴찌로 한 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근데 수명은 100세 시대다 뭐다 하면서 늘고 있으니 그냥 상식으로 생각을 해봐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연금공단에서도 지금 추이로 가다가는 2060년에 연금이 고갈된다고 했다가 2056년으로 갔다가 이제는 2050년도가 되면 연금 고갈이 된다면서 그 시기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유는 뻔하죠. 저출산 고령화, 우리나라의 저출산율 심각한 수준이고 우리나라는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은 했고 일본처럼 초고령화 시대를 무서운 속도로 일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불과 몇 개월 전 이슈였던 실리콘밸리뱅크의 파산 사태나 퍼스트 리퍼블릭 사태에 어김없이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공단도 이러한 은행에 각각 수백억 원이 투자되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저는 또 한 번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2050년보다 빨라질 수도 있겠구나. 여하튼 중요한 건 우리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처럼 연금개혁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이며 연금개혁을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암울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번 영상에 이어서 다음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이 어떠한 방향성을 잡고 있는지, 가장 유력한 개혁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정리해서 자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